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시간이 된 관계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수업이 아마 테드 강연 중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아나운서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희 학교 졸업생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테드 수업도 들으셨던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번에도. 네. 어이구. 한 10년 전에 학교를 들어오셨네요. 벌써 10년이 됐네요. 네. 2013학번입니다. 네. 신방과 나오셨고요. 이제 다양하게 경력을 많이 쌓으셨는데 아마 작년에는 N 잡러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내 인생의 숲 만들기라는 주제로 본인이 했던 일들과 앞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얘기들을 잘 섞어서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 소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해주신 것처럼 저는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온 지가. 그때도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13학번으로 이제 함께 했었고 2018년도 2월에 졸업을 했었습니다. 많은 여사분들을 만나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제가 좀 따끈따끈하게 졸업한 졸업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작년에 했던 강의에서 제가 조금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을 좀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가 벌써 10년 차 방송을 했더라고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이미 그 방송을 시작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0년 차 방송인 되었고 또 올해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프로 엔잡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프리랜서 아나운서이자 작년에 저희 강의 이후에 제가 또 사업자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HNC라는 회사의 1인 기업인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창원 KBS라든지 최근까지는 이제 부산 TVN 교통방송에서도 취재 리포터로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얼굴을 기억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제 목소리는 아마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교통정보랑 기상정보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대리운전은 역시 트리콜 3331-3333 대리운전의 대명사 트리콜 대리운전 협찬 15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시내도로 곳곳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동서고가 들어옵니다. 현재 도심 쪽으로 확장해서 주례까지 막혀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지는 황영대로 따라서 황영터널을 지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광안대교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해운대 방향으로 3, 4차로 따라서 정체줄이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는 현재 현수교 중간 지점에서부터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엔 완연한 겨울 날씨 만끽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와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후에는 주말 중으로 영하권의 날씨로 떨어지니까요. 환자에게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보통은 박수 나오던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방송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말로 먹고 사는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이렇게 경남과 김해 쪽에는 우리 좋은 데이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부산 소주는 또 대선 주조잖아요. 대선 주조 제가 광고 녹음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이 나오는 건 아니고 전 목소리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대선 주조입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싶으신가요? 7년 만에 돌아온 시험블루와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대선이 있잖아요. 이게 제 목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들으시면은 이거 우리 선배님이 하셨던 거라던데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제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는 저의 이야기만 했었다면 저는 이제 얘기를 해줄까? 그래서 방향성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나의 인생의 숲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직 저의 숲을 완성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저의 나무들을 하나하나 심어가는 그 과정들을 좀 얘기해주고 싶고요. 또 제가 만들고자 하는 숲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숲을 만드시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건 제 이력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마 또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서 제가
표현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혹시 종이가 없으시면은, 종이 있으시죠, 지금? 종이 있으시면은 아마 그 평가인가 뭐 그거 같은데 상관없으니까 뒷장에다가 이렇게 빙고판을 만들어 주세요. 자, 빙고판. 네, 교수님도 참가하셔도 됩니다. 자, 다 참가하셔도 됩니다. 빙고판 그냥 크게 대충 만들어 주시고요. 자, 가장 많이 맞춰주신 분께 제가 마치고 나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다 그리셨나요? 네, 그냥 이제 네모나게 크게 하고 이렇게 쭉쭉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나옵니다. 여기 보시고요. 제가 요거 시간을 30초만 드릴게요. 30초 동안에 보이는 부분을 잘 보시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눈을 보시고요. 어떤 동물인지 맞추시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30초 되게 짧아요. 자, 10초. 이게 뭔가 싶죠? 자, 5초, 4초, 3, 2, 1. 스톱. 자, 펜을 들어줍니다. 네, 펜을 들어주시고요. 자, 본인한테 안 가도록 지금 한 줄씩 있는데요. 그냥 한번 섞어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채점하지 못하게. 네. 뭐 저 모르는 사람인데 상관없이 한번 섞어주세요. 네. 채점을 본인이 하지 마세요. 본인이. 자, 본인이 안 갖고 있게. 만약에 친구끼리 왔다면 2명 이렇게 섞어주셔도 되고요. 자, 모두 다 바꾸셨나요? 본인이 안 들고 있게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내 거 아닌 거를 채점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고슴도치. 오, 잘 맞추는데? 네, 고슴도치. 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답은 고슴도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쉽죠? 오리요? 오리도 나오고 병아리도 나오고 하는데 정답은 병아리였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틀리셨나 봐요. 아, 이렇게 하셨어. 자, 그 다음 요거는요. 자, 얘는 뭐죠? 다람쥐. 또 뭐요? 청설모. 정답은 토끼였습니다. 네, 뭔가 낫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얘는요? 얘는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뭐 코끼리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답은 고릴라였습니다. 많이 틀리셨나 봐. 제가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들고 가면은 초등학교 난리 나요. 막, 선생님 코끼리예요. 뭐예요?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고릴라 하면 애들이 코끼리 맞잖아. 그러면서 나 뭐 고릴라 맞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애들이. 자, 근데 우리는 되게 정적이네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요거는 뭐였죠? 이거 뭘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공부에 찌들렸나 봐. 구분이 안 되나 봐. 다들 반응이 좀 그렇네요. 이거 제가 제일 재밌는 답이 삭이요 이렇게 하는 거. 삭. 제가 그렇게 어려운 걸 냈을까요? 고양이도 아니고 갑자기 삭이요 이렇게 하는 거. 자, 살쾡이. 자, 정답은 사자였습니다. 자, 사자. 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얘는 뭘까요? 호랑이, 표범. 네, 표범이나 치타 둘 다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요? 요건 뭘까요? 말. 얘는 좀 쉬웠나 봐요. 얘는 말이었습니다. 자, 요거는요? 요거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뭘 것 같아요? 너구리. 네, 너구리라고 많이 적으셨을 텐데 미어캣이었습니다. 라쿤인가? 자, 요거는요. 요건 또 쉬우셨을 것 같은데. 돌고래. 네, 정답은 돌고래였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자, 고슴도치, 그리고 병아리, 토끼, 고릴라, 사자, 치타, 말, 미어캣, 돌고래. 자, 혹시 내가 9개 다 맞췄다는 친구 있을까요? 9개? 없나요? 내가 8개 맞췄다. 내가 7개 맞췄다. 우리 친구 한 분인가요? 네, 이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추고 나서 저한테 오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숲 만들기랑 상관없이 이상한 거 이거 왜 했을까? 궁금하시죠? 바로 강의 시간 동안 저의 눈을 좀 잘 봐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뭐 동물도 맞췄는데 제 눈도 좀 맞춰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기 전에 요즘 이제 이렇게 게이미케이션이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좀 돋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와 함께 좀 함께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준비한 이렇게 우거진 숲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숲이나 뭐 산이나 봤을 때 정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이 나무들이 하나로 우리가 숲을 이루어냈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이런 우거진 숲이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나무도 새싹이던 시절이 있을 거예요. 씨앗에서부터 이렇게 싹이 나서 하나의 나무가 되기까지 뭐 나무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성장하기까지 보통은 2에서 3년 정도의 시간들이 거쳐진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고 두 그루도 아니고 여러 그루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숲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만들어지기까지의 오랜 시간들이 당연히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의 인생의 숲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의 나무들을 계속해서 갖고 가고 있다는데요. 저의 나무들은 어떤 식으로 갖고 가고 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 인생의 숲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는 1인 기업 HENC의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이자 쇼스이자 리포터이자 MC,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방송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께는 특강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스피치 강사뿐만 아니라 뭐 MBTI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면접이랑 취업 관련해서도 많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나운서이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피치 쪽인 부분에는 아무래도 다른 강사님들보다는 조금은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좀 제가 특화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모델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촬영들도 하고 있고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제가 올해는 모델 그 미인 대회를 하나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갔거든요. 원래 조건이 있어요. 나이 조건이 있는데 들어갔더니 까마득히 어린 친구들과 제가 왕언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라도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었어요. 결과는 사실 제가 1, 2, 3등 안에 들지 못했고 이제 저는 스페셜리스트 특별상을 받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스 인터컨티넨탈을 나가긴 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모델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제가 2021년도인가요?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 한복 모델로서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건 조금 민망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인스타그램도 보면은 제가 인플루언서로도 많은 초대도 받고 있고 뭐 팝업 스토어라든지 다양한 군데 좀 초대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가 보여지는 직업 자체가 좀 많기도 하고 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에는 어떠한 한 부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다양한 모습들을 저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있기 전까지 지금의 김서희 있기까지 아나운서라는 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는 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사실 어렸을 시절, 아주 어렸을 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넘어가서 볼게요. 지금은 작년에도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CM송이라 해가지고 이제 방송사마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KBS는 KBS 한국방송 이런 식으로 하는 거면은 MBC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혹시 잠시만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나오죠?
어때요?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저희도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은 들어보셨다고 하시는데 아마 이제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처럼 제가 아주 어렸을 시절에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었어요. 근데 MBC는 KBS는 한국방송, MBC는 문화방송이잖아요. 근데 이걸 듣다 보면은 누나 방송이라고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남동생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보면은 어떠한 멜로디가 꽂히면 그거 되게 많이 부르잖아요. 동생이 여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누나 방송, 누나 방송 이렇게 하면서 다닌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아유 우리 딸내미는 나중에 커서 방송국 가야겠다. 동생이 저렇게 누나 방송 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환경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거의 저는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누나 방송, 문화 방송 하면서 방송국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플러스 저는 이제 거의 한 4, 5살 때부터 웅변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저희 엄마가 웅변학원 무대 체질이었던 거야. 그때부터 저는 나는 이제 앞에 나서는 거 되게 좋아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6살 때, 7살 때 뭐 재롱잔치 하면 저요 해가지고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애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저 네모난 이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저 8살 때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손 안 댔어요? 자, 그래서 8살 때부터 나는 방송국이란 개념보다는 나 TV에 나오고 싶어. 내 목소리를, 나의 끼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동생의 이 누나 방송이라는 가스라이팅이 덧대어서 나는 방송국에서 일할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단순히 미취학 아동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올라가서도 제가 방송부를 했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지만 얼굴에 손 안 댔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교내 방송부원이자 제가 부장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방송부를 해봤던 친구들 알아요. 아나운서도 있고요. 기술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감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 그때 당시 교정을 했기 때문에 발음이 새서 교내 방송을 하진 못했어요. 대신에 카메라도 만져봤고요. 믹서도 하고요. 다른 거 다 지휘를 했었어요. 가끔 우리 아나운서가 아프면 제가 대타긴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나의 꿈은 뭐다? 어쨌든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 했어. 이때까지는 아나운서가 꿈이 아니었어. 그냥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자, 중학교 올라갔을 때도 방송부를 했습니다. 이때는 얼굴이 왜 이렇게 칙칙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내 방송부원 이제 부장으로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교정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가다듬어 가면서 방송도 좀 했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하겠지만 점심 때 무슨 음악 방송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침이나 저녁으로 해가지고 뭐 영어 EBS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하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꿈을 키워갔죠. 나 좀 말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교내 방송부원을 했습니다. 이때도 여러 가지 방송들도 기획을 하기도 했었고 또 저는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들도 했었기 때문에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저의 방송부 생활은 사실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아픔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교내 방송부원을 하면서요. 따돌림을 당했어요. 학교에서. 왜냐면 저희 방송부 일들이 꽤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급에서의 이런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야자 시간에 저는 일을 하는 거였는데 친구들이 보기에는 좀 이제 농땡이 부리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네가 뭐 특별 대우를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억울하긴 했지만 자 그러면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진짜 학교를 라는 생각도 너무너무 많이 했었고 부모님한테도 제가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엄마는 너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극복을 해냈던 방법은요. 그러면 학교가 아니라 학교 밖으로 시선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에서 패스라는 고교 신문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근데 이 패스 신문에서 고교 기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지원을 해서 저는 일기고 또 수석 기자까지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이야기부터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야기 소식들을 제가 기사를 쓰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신문이 나오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학년 때까지 이런 대외 활동, 이런 학교와 내외에서 하는 활동들을 되게 열심히 했었고, 또 이제 실제적인 현직의 기자님들이라든지 아나운서님이라든지 만나보는 자리들을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구체화했던 게, 까지는 나는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어 해서 그쳤다면, 사실 잘 생각해보면 방송국에서 일하고 내가 TV에 나오는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아나운서가 아니더라도, 그쵸? 뭐 내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전 PD가 되고 싶어요, 뭐 감독님이 되고 싶어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나 방송 기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 처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진로 설정을 하는데 우리 대학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나 신문방송학과라는 데를 찾았고 거길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 때도 사실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전국에 날고 길고 너보다 예쁘고 잘나고 똑똑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방송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너가 어떻게 그걸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취업의 문도 좁다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가 그걸 선택했을 때 취업이 잘 될 거라 생각해? 취업이라는 이런 여러분들의 뭐랄까요, 압박감에 많이 빠져들 텐데 저 역시도 10년 전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10년 전에도 저한테 그랬었어요. 취업의 문이 정말 바늘구멍만한데 너가 그걸 어떻게 나갈 거냐. 그래서 이제 저는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학이랑 과학 성적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교환해서 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호학과나 아니면 보건 계열로 가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혹은 저희 아빠가 장교 출신이셔서 저한테 여군은 어떻겠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수는 죽어도 못하니까 내가 혹시 대학 떨어지면 나 진짜 여군으로 갈게요 했어요. 군대 갈게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거의 절벽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심정이긴 했죠. 근데 막판에 제가 뭘 했냐면 결국은 제가 신문방송학과도 붙고 그리고 이제 보건행정이나 간호학과도 다 붙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말이 나는 바늘구멍이어도 제가 말랐기 때문에 나는 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뿐하게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 입장에서 불안하긴 했죠. 진짜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 대학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빡세게 보내고 나서 대학교가 얼마나 좋아요. 그쵸? 자, 그래서 신문방송학과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1학년 총대하겠습니다. 완전 미친 짓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왜 그 순진하게 또 넘어가가지고 1학년 때 이제 순진한 친구들 총대에 넘어가서 1년 동안 정말 굴리고 힘들고 막 이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힘든 거야. 자, 1학년 총대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뭘 했냐? 와, 불타올랐죠. 언론고시 스터디를 했습니다. 1학년 때. 20살 때. 20살 때 언론고시 스터디 했어요. 졸업하려면 4년이 남았는데. 그래서 논술도 하고 신문도 분석하고 물론 그 경험들이 저에겐 값지긴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보면은 예전에 했던 흔적들을 보면 와, 나 20살 때 제일 열심히 살았네? 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자, 근데 이것만 했나요? 인제대 신문사 들어갔습니다. 문화부 기자를 했어요. 정말 죽어나겠는 거예요. 4개의 편을 편찬했거든요. 요새도 신문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읽나요? 읽긴 읽어요? 잘 읽으세요? 안 읽으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그때도 그랬어요. 우리 신문사가 사라지니 없어지니 보는 사람이 있니 없니 막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문화부 기자하면서 뛰어다니면서 김해랑 부산을 뭐 축제 소식이라든지 문화 소식들 전하는 기획 기사라든지 뭐 이런 보도 기사들도 많이 써내면서 이게 모두 믿기 어렵겠지만 20살 시절에 제가 했던 거예요. 너무 힘들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전 또 아싸가 되었습니다. 아싸의 길을 걸었고요. 성적도 떨어졌어요.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건강도 악화됐어요. 아니 무슨 응급실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그리고 링거도 계속 달고 살고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도 그런데 소화가 잘 안 돼서 먹은 걸 다 토해내거든요. 이때 거의 뭘 못 먹어서 애가 그냥 삐짝 꼬라가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너 정말 죽는다. 저희 엄마는 가는데 순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진지하게. 그리고 플러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조그마한 대학교 안에 있는 신문사도 못 버텨내고 이 겨우 1년도 내가 못 버텨내는데 만약에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취업을 하고 그 시장에 들어갔어. 근데 그때도 내가 이렇게 1년 만에 뛰쳐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원론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그게 너무 큰 충격이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난 강철 체력이야. 나 멘탈도 되게 세. 이 정도 좀 껌이지. 이런 생각을 줄곧 해왔던 사람인데 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웃겼던 생각. 나 이제 10대가 아닌가 봐. 이제 20대가 되니까 몸이 달라졌어. 웃기죠? 지금 똑같이 생각하면 나 20대 몸이 아닌가 봐. 이제 30대 되니까 달라. 이렇게 하는데 상대적인 겁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20살에 나 이제 10대가 아니라서 너무 힘든 것 같아. 자,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게 방송 쪽이 아니라 방송국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냥 기업을 들어가야 되나? 나 그냥 취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20살 때. 자, 그러다가 우연히 서희야, 너 라디오 팟캐스트라고 들어봤어? 이 방송을 해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라디오는 라디오지, 팟캐스트는 또 뭐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대중화가 돼서 팟캐스트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때 당시엔 진짜 팟캐스트 자체가 너무 생소하기도 했었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뭐지? 돈 뜯어내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한테 목소리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 않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믿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했었었죠. 근데 이제 목소리가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에 따라서 뭐 까짓 거 인생 긴데 한번 해보지 뭐 하다가 아니면 그만두지 뭐 나 지금 당장에 할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도 있어요.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라는 건데요. 제가 부달라의 4기로 들어갔었고요. 그게 이제 끝에는 제가 라디오 국장이랑 그리고 운영진으로서 국도 만들고 좀 디테일하게 저희 그 단체를 키워나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달콤한 연애 상담소라는 연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PD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21살 때부터 시작해서 24살 때까지 약 3년여의 시간 동안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저는 사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리고 또 게스트를 섭외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방송을 녹음하고 팟캐스트는 이제 녹음해서 편집되어서 나가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이제 송출까지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봤거든요. 옛날에 제 방송했던 거를 이런 얘기를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목소리가 너무 역겨웠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때 당시에 저도 열정 가득해서 부산이나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싱어송라이터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연애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저희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 규모가 작긴 하지만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를 위한 노래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런 CM송 만들어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요구했고 지금도 가수로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CM송 만들어 주셔서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오프닝까지 제가 잘라봤어요. 조금만 들어볼게요. 조금 길긴 하죠, CM송이. 이제 제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지금 목소리랑 좀 다르게 되게 예쁜 척해요. 그리고 발음도 안 좋아. 앞부분 노래도 너무 기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이는 부족한 점이죠. 가족 꿈속에 살아가고 합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쵸? 되게 예쁜 척하죠. 너무 싫어. 그리고 발음도 틀렸어. 과정법인데 가정법이라고 하잖아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제가 혹독하게 뭐라 했을 것 같아.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호흡도 짧아서 엄청 짧게 읽어요. 만약 그랬다면 자, 역기언니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방송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거의 20대 초반에 제가 처음 했던 라디오 팟캐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 제가 저 나이를 봤을 때, 귀여우면서도 열정 가득했던 게 보이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 지금 같으면 저런 식으로 편집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사실 어제 방송, 제가 이거 강의안 만들면서 계속 주춤주춤했어요. 이거 보여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들려줘야 돼, 말아야 돼. 요거 말고도 영상 자료도 진짜 많이 찾았는데, 심지어 이게 보여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거 패스, 요거는 안 돼. 네, 그래도 10년 차 됐는데, 이거 보여주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섭전 시절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런 과정들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디오 팟캐스트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사실 저는 방송국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좀 다양한 이런 기회들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한 군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2017년 24살 시절이죠. 이때 제가 아마 휴학을 했었던 걸 그랬는데 아직 졸업을 하진 않은 상태였어요. 해운대구청에서 해운대 해변 라디오라고 해서 해수욕장에 네모나게 이렇게 유리로 만든 가벽에 이런 건물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했었어요. 생방송으로. 근데 이게 저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외 생방송, 뭐 보이는 라디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운대 해변 라디오인데 그때 당시에 저는 되게 벅차오르기도 했었고요. 녹음실을 벗어나서 생생하게 그 생중계를 하는 거는 이때 처음 제가 겪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기도 했었고 지금 돌아보면은 방송 하기 전부터 울고 방송 끝나고 나서도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그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정말 이때는 엉엉 울었어요. 끝나고 나서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혼나게 했었고 그냥 너 왜 그딴 식으로 하느냐, 너 방송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야 지금도 제가 이제 발음이 왜 그따구냐, 너 사투리부터 고치고 와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제안은 자기들이 해놓고 혼 엄청 많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믿고 맡겼는데 그만큼 못 해내니까 당연히 혼나는 건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릴 때 마음이니까 너무 억울하고, 아니 나보고 시켜놓고 이렇게 혼낼 거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단시간 안에 진짜 빨리 성장했어요. 정말 태풍 부는 날도 하고요. 안에 있다가도 밖으로 내쫓아서 밖에서 이 소통하는 것도 많이 시켰고,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여름철에는 우리가 밖에서 소통하고 하면 이제 술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기분이 좋으시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한잔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갑자기 맥주 지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저는 사실 수박을 못 먹는데 이건 감사하지만 수박 주스를 1리터로 사오셔서 저한테 주시는 분, 제가 먹을 때까지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먹으면 난리 나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끝나고 먹을게요. 이렇게 했는데 계속 보고 계시다가 근데 왜 안 먹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 갖고 네 먹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이제 간지러워가지고 난리 난 적도 있었고, 그거 말고도 뭐 술병을 했어요. 소주병. 네, 제가 맞진 않았지만 깨지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이러지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상황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겪었었고, 또 이제 저는 부산 FC에서 제 장내 아나운서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약간 중계 이런 것도 하고, 그 장내 안내도 하고 이런 것들 했었고, 이때 제가 처음 방송국을 접하긴 했습니다. 24살에. 그래서 TVN 부산 교통방송에서 시민 리포터로 우연찮게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취재 리포터만큼, 실제로 이제 우리의 취재 리포터만큼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취재까지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때까지 어쨌든 제가 아직까지 대학생의 신분이니까 대학생의 눈으로 보는 대학교 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원고도 쓰고 그걸로 방송을 실제로 생방송도 하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전에 해운대 해변 라디오 같은 경우는 기껏 해봐야 해운대 해변 이 백사장 안에서만 방송들이 나와졌다면, 이제는 전파를 타기 시작한 거죠. 이 지역권 안에서 부산, 경남, 울산 이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24살에 진행을 했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뒤에는 제가 사실 단체를 만들었었어요. 이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도 굉장히 좋긴 했는데 이것 자체로 수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는 방송 단체를 만들어 보자, 돈을 좀 제대로 벌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방송을 하고 있긴 했지만 이때까지는 저는 알바를 전전하면서 정말 알바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방송 알바를 되게 많이 할 때는 한 번에 3개인가 4개를 했었어요. 뭐뭐 했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주말에는 뭐라고 할까요? 약간 애들 공부하는 곳이라 해야 되나? 문화센터 상담실에 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다녔었고요. 그리고 또 무슨 카페인가?
아무튼 프로 알바였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방송단체 내가 좋아하니까 방송단체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 지금도 계속 대표로 있는 분인데 한 친구와 함께 이렇게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에서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들어냈을 때가 제일 왼쪽에 있는 로고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나올 때쯤에 중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은 최종 형태의 051 FM이라는 형태로 지금 로고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을 개국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공개 방송도 하고 이런 형태로 조금 확장된 형태를 했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저희의 녹음실이 없었기 때문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기반으로 녹음도 하고 방송도 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적혀놓은 게 051 FM 뉴스, 뭐 바르바치 뉴스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이름인데 여기서 주황색깔 칠해져 있는 게 제가 메인으로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메인 프로그램을 처음에 같이 만들어 나갔던 거죠. 왜냐면 어느 방송사를 보더라도 메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방송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심정으로 만들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더 발전된 거는 투자를 받아서요. 금정구의 아띠빌이라는 곳에 우리만의 녹음실을 만들게 됩니다. 부곡동에 녹음실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탄생한 프로그램들이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서도 하트인 부산과 부산 인디음악방송. 인디음악방송은 벌써 4기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 제가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을 찾아봤는데 자, 그때 당시에 제가 몇 살이었어요? 아까 보면은 24살에서 6살 정도잖아요. 그럼 대충 이때가 24살에서 한 5살 정도거든요. 돈이 있겠어요? 제가 알바를 3개씩 하고 있는데 없죠. 자, 투자금 저희 100만 원 받았어요. 100만 원으로 그 방음 시공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몸뚱아리밖에 없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저희의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너무 웃겨요.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도 대표를 했고 저랑 그 멤버였어요. 이 부분 넘어가고 자 이제 방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붙이고 있는 이 뒷벽에 물 탱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검정 색깔의 고무판을 붙여야 되는데 진짜 무거워요. 진짜 무겁고 자르는 거 진짜 힘들어서 톱으로 썰까라는 생각도 했다니까요. 자, 그리고 밀착이 돼야 되니까 그냥 정말 꼼꼼히 붙였어요. 근데 이때 생각하면 진짜 열정이었어. 나 같으면은 지금 같으면 돈을 더 써서 사람 썼다. 이때는 돈이 없으니까 보이시죠? 다 오려서 붙이고 자, 여기도 자, 문 있는 쪽도 틈틈이 메꿨어요. 중간에 저 약간 농땡이 부리고 있죠? 중간중간 농땡이 부리고 시켜놓고 했어요. 나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재단을 제가 했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재단에서 잘라주면은 진짜 안 잘려서 이렇게 잘랐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이 콘센트 부분이 또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 자르고 이때 이제 팔이 엄청 튼튼해졌어. 그러고 나서 이쪽은 아예 외벽이거든요. 자, 이게 그거예요. 흡음재라 해서 이제 이거는 안에서 나가는 소음을 밖으로 차단하는 거. 그래서 이제 벽에다가 이 스펀지 같은 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또 잽니다. 일일이. 얘는 자르기 쉬웠어요. 그리고 이게 대박이에요. 이러고 나서 창문 쪽도 남아있잖아요. 창문 쪽도 여기가 진짜 꼼꼼히 다 붙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한여름
한여름이었어요. 진짜 더울 때여가지고 한여름에다가 밑에 서큘레이터에서 계속 말려가면서 하는 거. 냄새도 진짜 본드 냄새도 너무 심했고 지금 세월이 거의 5, 6년이 지나서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이게 계속해서 조회가 올라가요. 지금도 자체적인 방음 부스 만들 거 때문인지 어디서 쓰셨어요부터 해가지고 조회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조각 났던 걸 붙였는데 저기 딱 맞아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우리의 녹음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활동을 했었고, 우리의 공간이 생기는 거와 아닌 거의 차이는 꽤나 컸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들도 했었고,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 만들어냈고, 그걸 통해서 가지고 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다가 저는 이제 그런 걸 계속 하는 한편에 저는 이제 2018년이죠. 아직 이제 서른이 안 됐어요. 25살 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쇼핑 그리고 뭐 백화점 단위로도 이제 쇼호스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흔해지셨을 텐데 저는 그 이전부터 모바일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긴 했었어요. 2010에서 제 인스타그램과 SNS를 기반으로 라이브를 하면서 제품들을 판매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들과 소싱을 통해서 그거를 홍보를 하고 하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이러면서 저는 이제 방송국도 같이 좀 준비를 해서 경북교통방송에 그때 당시에 진짜 지진도 막 자주 있는 시절인데 그곳에 가서 교통정보 하고 지금 위에 왜 있냐면 그때 왜 경주랑 포항에 옛날에 지진 일어나서 그 기억나세요? 그때 시기.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천장이 꺼지든 뭐든 지진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뭘 보호하여라 해가지고 헬멧이 항상 있었어요. 저희 방송국에는. 소름 돋는 거긴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2010년도에 영상을 보여줄까 하다가 이제 너무 민망해서 제가 2019년도에는 제가 애니메이션 치치핑핑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도쿄TV MC로 했었어요. 제적성에 너무 잘 맞았어요. 기회가 된다면 전 또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희 씨 오늘은 우리 이 카드 가지고 촬영할 거예요 하고 그냥 던져주시면 찍었어요. 저는. 그러면은 여러분 안녕 저 하이디예요 해가지고 그냥 혼자서 저렇게 신나가지고 하면은 피디님 촬영하는 것 중에 제일 쉽다 그랬어요. 혼자서 신나 장난감 리뷰하고 이랬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부산 교통방송으로 옮겨 그때부터 하다 보면 그랬던 교통정보는 기상 최근에는 제가 캐스팅을 하진 않고요. 계속 취재 쪽만 하고 그래서 취재 활동을 해서 최근까지도 교통방송이 있었고 간간히 이제 저는 현중계 잘하는 편이라서 연락 오시고 이번에 불꽃놀이 했죠. 불꽃놀이 때도 제가 현장 생중계 나갔고 엑스포 발표 시사했을 때 또 광안리에서 불꽃쇼 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뭐 생중계하거나 아니면은 명분들 쉬실 때 전 어디가 있느냐, 뭐 부산역에 나가 있다거나 아니면 저기 톨게이트 나가 휴게소 나가 있거든요. 현장 생중계는 지금까지도 저는 뭐 여기 소속 안 해도 불러식으로 했었고 2020년 27살입니다. 이때는 갑자기 얼굴이 좀 괜찮아지는데 이때 현대 HC 이제 인터뷰 KBS에 들어가 시사 프로그램을 거의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이전까지 TVN에서는요, 제가 취재 프로그램 해도 축제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발랄하고 밝고 가벼운 소재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가벼운 소재 위주로 제가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보셨죠? 시사 것 같아요. 이때 당시 보면은 뭐 발랄하고 이렇다고 가벼운 것들에 저를 많이 보내셨다가 갑자기 맡게 된 거예요. 저도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시사 프로그램 저한테 다 맡겼는데 시사 프로그램은 저한테 안 맞다고. 근데 KBS에서는 시사 프로그램 해보는 게 어떻겠니 된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시사 프로그램이 반드시 네. 시사 프로그램이 반드시 뭐 정적이고 무거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 있는 뭐 사건 사고도 있겠지만 어떠한 이 이야기들을 가져와다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서양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얘기했었고요. 제가 목소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제 목소리가 이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해봐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3개월 진짜였어요. 왜냐면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부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방송으로 낼 수 있는 아이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아이템이어도 내가 그걸 취재할 수 있는 깜냥이 돼야 되는 걸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겁나 어려운 거 가지고 와서 울면서 막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아 이거 좀 쉽네? 왜냐면 이제 원고 안이 만들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나만의 노하우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보는 눈도 생기고 내가 노하우도 생겼지만 더 욕심이 나기 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뭐 교수님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되게 어려운 얘기를 엄청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 반면에 엄청 쉬운 얘기를 엄청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거를 쉽게 얘기해 주시는 게 쏙쏙 잘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청취자 입장에서 뭐다?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얘기해 주는 리포터가 더 정감이 가겠죠. 근데 사건 사고는 쉽지 않잖아요. 뭐 법제문을 열어봐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청 관련된 것들, 뭐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냥 부서가 여러 개가 막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얘기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잘 알아야겠구나 하면서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아니, 나 언론고시 할 때부터 이때가 더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전문가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전문가와 섭외를 해서 연결해서 제발 인터뷰 해주세요. 막 비는 그 세월들이 되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문가를 찾아내고 매치하고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저는 좀 많은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차라리 전문가들은 괜찮아. 미리 연락을 드려가지고 막 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시민 대상으로 하면은 여러분 제발 누가 와서 해달라면 좀 제발 해주세요. 한마디라도 괜찮으니까. 저 말 못해요. 아니 제 목소리가 별로라서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발요. 아무도 모르고요. 목소리 괜찮아요. 편집으로 잡을 수 있어요. 저 이거 다 잘라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잘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길거리 가서 얘기하면은 거절당하면 거절당할 용기 얻었죠. 자 그리고 같이 다니면서 시간이 없대요. 같이 걸어가면서 있어. 가면은 어머니 혹시 이거 좀 시간이 없습니다. 같이 걸어가면서 해볼까요?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단연간 하다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취재할 때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잘해주는 관상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여성분들은 남성분들한테 다가가는 게 확률이 좀 높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여성분들한테 특히 어머님들한테 다가가면 아들 같다고 잘해주시거든요. 근데 여러 개의 이야기를 따야 돼.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제 입장에서 등산복 입은 아버님들. 그 중에 가장 정말 활기찰 것 같은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하면은 안 된다. 그럼 옆에서 막 부추겨 얘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면은 해가지고 아버님 따고 아버님 그럼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3명 한 번에 3콤보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건 노하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201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제가 이제 벌써 30이 되었더라고요. 어느덧 방송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방송 10년 차가 된 입장에서의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버나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저는 이제 저의 봉급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스케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일단 수익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요즘은 직업도 되게 다양해지고 그리고 어느 한 직업을 선택한다기보다 여러 개를 선택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방송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의 수익은 방송 수익이 있고요. 그리고 행사 수익이 있고요. 교육 수익이 있고요. 내레이션 수익이 있고요.
이렇게 협찬 광고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로 저는 솔직히 현재는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어요. 지금 30살의 김서희는. 근데 과연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저는 제가 지금 김서희로서, 그러니까 알바가 아니라 저의 직업으로서 온전히 저의 생활을 영위하게 된 데까지는 채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결국은 한 27살 정도까지는 내가 방송도 하면서 그 수익으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알바도 병행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봤습니다. 저의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가. 작년보다 더 업데이트 됐겠죠? 자, 올해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 지금 보겠지만 군이랑 한미 그 FS 타이거 훈련이라 해서 군사 훈련장에서도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군사 훈련하는 것도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뭐 KICT 해서 학식이나 VIP 투어뿐만 아니라 뭐 부산광역시나 위에서 쭉 대충 공식적으로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엄밀히 되는 방송 수익보다는 저는 행사 수익이 훨씬 많습니다. 행사 수익들이. 작년 올해까지 올해 이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회 올해도 내가 음악회를 제가 사회를 보거든요. 음악회나 아니면은 원래는 이제 수도권 쪽에서 이런 해커톤이라든지 데모데이의 형태를 되게 행사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지역에서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돈을 많이 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진대회 형태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럼 저는 시상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뒤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일을 했었는데 그 모토쇼 부산 모토쇼에서 제가 DNA 모터스 부스에서 프레스데이 그러니까 기자님들 모셔놓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약간 우리 브리핑처럼 그런 것도 하고 VIP 투어라해서 이제 우리 VIP 분들 오시면 얘기해드리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다양한 행사들을 2020년, 2019년, 18년, 16년까지도 했었습니다. 제가 방송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꾸준히 행사 MC로서도 많은 발전을 이뤄나갔죠. 이 행사가 점점 많아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 했었고 그것 말고도 이제 뭐 홍보 모델이라든지 내레이션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레이션 작업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산시나 이런 단위로도 하겠지만 최근에는 초등학교를 가면요. 창작 동화를 통해서 연극을 한다거나 혹은 샌드아트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학교 폭력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샌드아트 팀이랑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창작 동요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제가 그 내레이션 작업해서 목소리는 제 목소리 나오고 그림은 샌드아트 형식으로 하는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동화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뭐 저는 쇼스트라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패션이나 아니면은 자파. 전 중소벤처기업부 들어가면은 제가 여기 전문가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리빙이라든지 이제 이런 푸드 보시면 알겠지만 그 패션할 때보다는 확연히 표정이 밝아진 거 보이실 거예요. 최근에는 푸드가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메프라든지 이렇게 위메프에서 소상공인들 찾아가서 하는 이런 형태의 방송들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뷰티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적인 부분에서 보면요, 저는 작년에 서울특별시랑 함께한 유일사업의 셀즈하라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신발산업진흥센터라 해서 이분들과 함께 직장 내에서 사랑받는 화법 이런 것들 그리고 경남지방경찰청 대상으로는 미디어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단연간 취재를 많이 했잖아요. 취재 경력만 하더라도 한 7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미디어 대응하는 분이 얘기했으면 최근의 트렌드는요. 그 담당자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말을 못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말실수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언론 대상으로 안 해야 되는 말 많이 하셔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대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그 벗어나는 대답을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에서 취재 리포터 입장에서의 미디어 트레이닝 이런 것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 하고 있고, 뭐 소통 역량해서 이런 글로벌 리더십 스피치라든지, 뭐 보통은 다 스피치 기반이죠. 그리고 면접 취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디어 교육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방송 아카데미, 그리고 진로 탐색이나 자기주도 학습 쪽으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직업 특강이라서 뭐 아나운서로 불러주면 아나운서, 쇼스트로 불러주면 쇼스트로, 리포트 보여주시면 리포트로 보여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 교육까지. 자, 이렇게까지는 사실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저는 매년 저희의 스케줄표를 다 찍어서 12월 31일에 기념합니다. 자축을 해요.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이 스케줄표는 알 수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또 어떻게 될까라고 좀 기대도 되고, 사실 작년에 비해서는 이런 봉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작년 연말에 좀 많이 벌었어요, 제가. 그리고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처럼 알겠지만 저는 저기가 10월, 11월, 12월 이 세 달이거든요. 이 세 달로 3년도 1월, 2월, 3월을 먹고 살아요. 뭐 어느 정도 차이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월이랑 11월이랑 12월에 아무것도 일정이 안 들어있는 날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부지런히 뭐 대표이자 아나운서이자 강사이자 뭐 이게 행사 MC이자 이렇게 살아와서 작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희 나무들을 이제 무럭무럭 키워왔죠. 이것도 제가 진짜 보여드릴까 말까 어제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수치로 보여드려야 어느 정도 좀 와닿지 않을까. 작년 하반기 제가 월별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저의 분급입니다. 뭐 나간 거 빼고요. 그냥 순수하게 제 통장에 꽂힌 돈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점점 커지는 거 보이죠? 근데 이제 7월이랑 8월, 9월 제가 왜 10월, 11월, 12월이 성수기인지 아시겠죠? 400씩 꽂히다가 갑자기 10월에 560, 거의 570이죠? 그리고 11월에 거의 1000 가까이 찍었고 12월에 1300 찍었어요. 그래서 올해 정말 신나게 시작을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행도 가야지 했는데 저 올해 아직 여행 못 갔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1, 2, 3월을 말아먹었거든요, 올해는. 왜냐면 제가 미리 그 서울 쪽이랑 같이 하기로 했던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날을 비워놨는데 다 이제 캔슬 돼가지고 그래서 서울 업체랑 제가 일을 안 하려고요. 자, 농담이고요. 이걸 보여드린 건 제가 많이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벌기까지의 시간들,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나의 숲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들. 그 시간 속에 당연히 내가 드리는 시간과 애정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돈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끊임없이 제가 드리는 돈들이 많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행사를 하던 방송을 하던 하다못해 메이크업비도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요즘 보면 우리가 이런 기름값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동하고 뭐하고 하는 기회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강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연말에 벌어들인 걸 통해서 1, 2, 3월이 비수기다 보니까 이때 내가 한 단계 좀 더 도약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올해 내가 이거 했던 거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걸 좀 더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도 하고, 자격증 부분이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격증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린 이 봉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매출이 나기까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살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알바를 해왔어요. 근데 27살에 이렇게 벌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작년에 처음 월천을 벌어봤습니다. 근데 조금 뿌듯했던 건 뭐냐면요. 제가 2018년 2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때가 대충 한 25살이잖아요. 그때 저는 제2형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냥 막연히 짰던 게 나 30 전에 월에 1000만 원 한번 찍고 싶어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작년 1월에 제가 뭘 했냐면 야 두고 봐, 나 올해 월천 한번 찍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조마조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치를 보고 나서 저는 올해 1월이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루어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잘 다져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수치화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방송인이라는 방향으로 우두키 걸어온 듯 했지만, 또 더 뒤로 가서 보면은 방송국이라는 거를 바라보고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 무조건 저의 길을 걸어와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르거든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저는 또 행복한 사람이고 또 좀 운이 좋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누나 방송 가스라이팅에 당했지만 또 그게 나랑 맞았던 거고 맞았으니까 그 길을 좀 걸어왔던 거고 중간중간에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나는 좀 멘탈이 강하고 좀 체력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쭉 걸어왔는데 저는 이 길이 굉장히 좁은 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는 방송이 아니라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또 내가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것이 이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또 경쟁을 해왔고 또 그 속에서 나만의 나무들 뭐 김서희 대표, 뭐 아나운서, 뭐 쇼호스트, 강사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의 나무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숲은 완성이 된다면 제가 죽을 때쯤이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과연 그때 돼서 나의 숲을 바라봐주는 사람들은 나의 숲을 어떻게 봐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20대 저는 사실 이런 방송인의 기반을 다져나가면서 왔다면 이제 30대에 저는 방송인 출신의 여성 기업가로서 저는 교육과 그리고 미디어 사업의 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보여줬던 이런 나무들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 심어놓은 것들 외에도 내가 이 기업가로서의 좀 더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밸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고 키워나갈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나갈 숲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지금 만들어 나가는 숲은 어떤 것 같나요, 여러분들? 질문 너무 뜬금없긴 하지만 어떤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시네. 아직은 좀 빈약하지만 그래도 이런 그 묘목들도 되게 조그만한 애들 있잖아요. 왜 신도시 가면은 막 이렇게 바람 불거나 아니면 툭 치면 부서질 것 같은 묘목들 많이 심어놨잖아요. 근데 그게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우거져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졌잖아요. 저 역시도 어느 정도 큰 거 있겠지만 그 사이사이 이런 묘목들이 피어나고 있는 조그만 작은 형태의 숲이지만 아마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커 나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래도 천천히 얘기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1시간밖에 안 되네요.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작년에도 좀 자유롭게 좀 질문을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혹시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고민거리가 있다거나 하면은 자유롭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좀 질문을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실까요?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없나요, 여러분들? 제 강의가 너무 완벽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우리 교수님. 네.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 마음가짐이 많이 다른가요? 마음가짐이요. 일단은 저는 저의 창업의 형태는 좀 저의 의지였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인건비라고 하죠. 돈의 형태가 좀 작으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학교에서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금액대가 페이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제 몇백만 원 단위로 올라가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저도 일반 가세가 무서워가지고 안 하고 싶었는데 해야 된대요. 그래야 돈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뭐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마음가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냥 요거를 나 돈 받는 용도로 놔두기에는 제가 교육 서비스자 그리고 이런 미디어 관련된 걸 콘텐츠 창작업을 다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좀 어디 나가서 저 대표인데요 그냥 얘기하기에는 뭐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보니까 구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뭐 다행히도 아직은 저는 이제 사람을 쓰는 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일이 많아지면서 사람도 쓰고 싶은데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벌어야겠구나라는 생각 들고 지금은 대표 김서희, 운전기사 김서희, 마케터 김서희, 디자이너 김서희 모든 걸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의 목표로는 월에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가 찍히기 시작하면은 직원을 그래도 한 명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은 한 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한정적입니다. 왜냐면 한 명한테 주어지는 시간 하루 24시간 동일하잖아요. 한 달 30일 동일하고요. 365일 동일해요. 근데 일이 밀려 들어와. 그거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쓰는 비용을 줄이겠다고? 아니요. 더 크기 위해선 사람을 써야 돼요. 내가 당장에 벌어들이는 걸 적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쓰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저는 사람을 쓸 정도의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 하자. 다만 이제 디자인이나 내가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프리랜서들 가끔 쓰자. 크몽 쓰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가짐이라 한다면 내년도에는 저는 이제 좀 더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해서 그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를 좀 창작하고 싶어서 최근에 그 부산 관광공사 관련 그 센터에 아는 센터장님 계시는데 만나 뵀을 때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던졌더니 그거 되게 좋은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장님 제가 이거 제안서 드리면 혹시 지원금 얼만큼 나오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혜 씨가 1인 기업이 여성 기업이죠. 그러니까 네 여성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한번 제안서 주시면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요? 그럼 제안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2, 3월 이제 12월까지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제안서를 만들 시간이 없고요. 1, 2, 3월 동안에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한 3갈래 정도가 있는데 그걸 조금 정리를 해서 제안서를 한번 뿌려보려고요. 뭐 20개 뿌려가지고 1개 잡아도 저한테 땡큐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이게 사적인 거 물어보셔도 돼요. 사적인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궁금한 거 없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거와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으시네? 교수님 작년이랑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1년 만에 이렇게 다를 수 있나? 그쵸. 작년엔 진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약간 눈치 보고 계시는 것 같아. 물어볼까 말까. 궁금한 게 없단 말이죠. 오늘 테드 마지막 수업이니까 너무 눈치 보지 말고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 주셔도 돼요.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뭐 1,300만 원 벌었는데 그거 어디다 썼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저만큼 나왔는데 저거는 뭐 해서 저렇게 번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일단 저 1,300만 원이 결국엔 입금된 날짜로 따졌을 때 이제 12월 말에 31일인가 언제 들어왔었는데 쟤는 제가 서울시랑 7월부터 해서 사업을 같이 했어요. 중소 패션 업체 온라인 판로 개척 사업이라는 데인데 거기 제가 심사위원이자 컨설턴트이자 그리고 쇼호스트이자 뭐 교육 강사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을 모집해서 심사하는 것도 제가 같이 들어갔었고요. 물론 심사비가 같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거랑 이제 이분들을 추려가지고 저한테 배당이 되었던 기업이 총 53개 중에서 26개 업체가 그랬거든요. 그 26개 업체를 컨설팅 해드리고
교육하고 그리고 강의를 그러니까 그 방송하는 거를 송출하는 감독님들 연결하고 쇼호스트님 연결하고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피드백까지 해드리는 작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10월, 11월, 12월에 촘촘하게 나뉘어서 들어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사업이나 저 같은 형태의 프리랜서를 하시면은 우리가 1월이 넘어가기 전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다음 연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와 내년도의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모두 소진을 하셔야 또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연말 파티처럼 돈이 다 들어옵니다. 밀려뒀던 돈들이 다 12월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저렇게 생활을 하면 힘들지 않나요?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실제로 뭐 지인들도 그래요. 지인들은 솔직히 저 만나려면 최소 2주 전에 예약해요. 저한테. 카톡이 옵니다. 카톡이 와가지고 야 우리 연말인데 봐야지. 그러면 제가 봐야지. 자 일단은 어차피 서희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서희의 스케줄 공유하라. 이러면 단톡방에 제 스케줄 보내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짜요. 어차피 낮엔 또 일하니까 밤이나 그리고 이제 저를 자주 본 친구들은 그 다음날 아침 일정이 있냐 없냐도 친구들이 알아서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보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쭉 프리랜서의 삶을 살아왔어요. 여기에는 녹여내지 않았지만 제가 23살 때는 사실 잠시 회사도 같이 다녔었어요.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인턴으로 6개월 그리고 6개월 계약직 직원으로도 있긴 했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방송국 그거 들어가지 마라 돈도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도 뭐라 하셔가지고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서류를 냈었는데 돌고 붙어버린 거예요. 저는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면접 가가지고 아니 지금 서희씨 최종에 올라온 사람들은 이 사람 이 자격증, 이 자격증, 이 자격증, 이 자격증, 이 자격증 이런 거 다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서희씨를 왜 뽑아야 될까요? 면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당당히 웃으면서 저는 나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6개월의 인턴 시간 동안에 이분들 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는 첫 사회생활이고 그 어떠한 경험도 저에겐 값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비교한다면 저는 어린 나이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오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나가지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출근하래요. 그때 당시에 진짜 진지하게 회사가 미쳤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들어갔더니 자 첫 번째 그 얘기를 들었던 팀장님이 어이가 없었고 그걸 그대로 부장님한테 보고했는데 부장님이 그럼 그 친구 뽑지라고 했대요. 그래서 첫 회식 때 했던 말이 진짜 저 어려서 뽑았대요. 그리고 궁금했다. 이 당돌한 뭔가. 그래서 6개월 들어와서 일을 했었는데 입사를 하자마자 첫 번째 주에 했던 거 저한테 뭐 시켰겠어요? 탕비실 관리 시키셨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근데 그 탕비실 사물함에 있는 모든 관식을 제가 다 내다 버렸어요. 그래서 부장님, 팀장님이 뛰쳐나가지고 서희씨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뭐라 했냐면 모든 게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이때까지 유통기한 지난 거 드시고 계셨어요? 과자 관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해가지고 싹 갈아엎어가지고 서무주임님 그 카드 들고 가서 다시 사와서 그 선입선출하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그 부서에 가면은 제가 아직도 만들어 놓은 유통기한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도 붙어 있어요. 그 구역별로 다 나눠놨어요. 왜냐면 제가 알바하면서 그 선입선출 엄청 욕을 먹어가지고 그거가 대대로 내려오고 있대요. 그 인턴 매뉴얼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부서에. 그래서 이제 그 6개월 있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일을 되게 잘하는 친구다. 옆 부서에서 6개월짜리 소득 검증 업무하는 계약직을 뽑았는데 거기 이제 부장님이 소개해 주셔서 거기서도 6개월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한테 일을 하지 않겠냐. 저는 떠납니다. 여러분 그 아주 이누야사의 짤 보면은 저는 떠납니다. 속세를 떠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저는 방송국 갈 거고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썩을 수 없다. 퇴사했어요. 자 아무쪼록 그 회사를 제가 뭐 해봐야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느꼈던 건 와 나는 9to6 인간이 절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보면은 내가 딱 박혀서 9시부터 6시 출퇴근하고 뒤에 나의 시간들을 유동적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딱 박혀있는 시간 말고
그냥 제 시간을 이렇게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도 저는 교수님 입장에서 답답하실 수 있는데 학교 되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희 집에서 1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월, 화, 수, 목, 금 5일이잖아요. 저 학교 3일인가 이틀밖에 안 다녔어요. 탑쌓기를 한 거죠. 시간표로. 시간표 탑쌓기하고 저희 그 신문방송학과에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전공을 보면은 저희 교수님별로 예를 들면 화요일, 목요일인데 화요일에 2시간, 목요일에 1시간인 경우 있어요. 그럼 이 교수님이 요 목요일을 안 하시고 요렇게 몰빵해서 강의를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그걸 잘 알고 있다가 화요일에 탑을 싹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요일에다가 독도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제주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게 이게 안 한다 하면은 그럼 이게 채워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강의를 안 하시고 이날만 한다 하면은 아싸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 틈틈이 학교 다니면서 저 우유만 먹고 다녔어요. 탑을 세워놨으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대신에 나는 월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이 그러니까 공강 처리가 되는 거죠. 학교 안 가는 거. 그 시간에 전 대외 활동도 하고 알바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좀 남달랐죠? 그 말은 뭐냐? 9 to 6 싫어하니까 난 4시간 내가 유동적으로 쓰는 거 좋다. 탑쌓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 J형 인간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나가야 되는 날에 모든 일정을 몰빵해요. 나갔으니까 내가 다 처리하고 오자. 그래서 이번 주도 좀 고생하는 일정을 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때도 제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근데 그게 결국은 프리랜서인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는 만큼 벌어가거든요, 프리랜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주진 않아요. 돈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근데 좀 돌아다니면서 저의 영업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유동적으로 제일 잘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프리랜서로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거 관리 어떻게 하냐? 그러면 친구한테 그러죠.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아니 그래도 저렇게 하면 너 도대체 자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잠은 뭐 죽어서도 잘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야 너 T야? 이렇게 하면 나 겁나 T지? 너는 J냐? J는 아니야. 너무 안 믿겠지만 나는 진짜 집순이야 하면 진짜 안 믿어. 왜냐면 나와 있는 시간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집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대신 나왔을 때 한 번에 일을 다 처리하고 들어가자라는 주의. 그래서 오늘도 사실 나오는 김에 이제 약속을 한잔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지난주 엄청 추운 날에 라운딩 가셔가지고 알아 누워요. 그래서 뭐 아쉽긴 하지만 땡큐 하고 저는 집에 갈 예정입니다. 추운데 라운딩 간 사람의 결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스케줄표를 사실 제가 한 25살 때까지는 이렇게 수기로 썼었어요. 아직까지도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좀 좋아서 수기를 썼었는데 아날로그를 절대 못 쓸 캘린더가 연동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불편해가지고 구글로 옮겼고 구글 같은 경우는 캘린더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공유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2명이나 3명이나 같이 프로젝트로 뭘 한다면 그런 식으로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현재는 구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질문 안 해도 한 20분 동안 혼자서 Q&A 한번 가져봤거든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없을까요? 보시면서. 없을까요, 여러분들? 네. 되게 다양한 일 하고 계신데 그 하시는 다양한 일들 중에 나 이거는 진짜 평생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힘들었다 하는 뭐 일이 조금 특별한 일이 있는지. 일단은 사실 저의 일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만 먹으면 진짜 오래도록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롱런 할 수 있는 건 교육 파트긴 해요. 왜냐면 아이들을 적게 낳는다 그러면 교육비 지출 더 많이 하겠죠, 한 명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교육 파트도 단순히 말 잘하는 거 스피치는 너무나 많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좀 많이 모색하는 부분이고 근데 반면에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거는 사실 방송 파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방송이라는 건 진짜 진심으로 너무 좋아하고 잘 하기 때문인 거고, 교육 파트는 아직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또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대학원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더 공부를 하려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35 조금 넘어갈 때쯤? 지금은 좀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하다 보다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원을 나는 나의 전공을 살려서 미디어 분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솔직히 좀 바뀌었어요. 대학원을 갈 때 교육학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제가 이런 심리학 쪽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스피치나 미디어 쪽은 사실 대학원을 간다 해서 크게 바뀔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교수를 하지 않은 이상. 그쵸? 근데 내가 교육 사업 쪽으로 본다면 지금 스피치와 함께 사람들 뭐 AI든 뭐 사람을 적게 남는 듯 뭐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작용하는 것들은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수요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와 스피치를 같이 뭉쳤을 때라는 부분들, 혹은 아이들 교육으로 했을 때 교육적으로 좀 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학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후회 가는 거겠지만, 그래서 교육 쪽은 공부도 하고 내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방송이라는 부분은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저는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하고 싶긴 해요. 그리고 그런 꿈도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이 아이가 우리 엄마가 했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사실 디테일한 계획이 막 짜여져 있진 않아요. 저 완전 극피 인간이거든요. MBTI로 얘기를 많이 하자면, 작년에 제가 이제 MBTI 물어봤는데 아무도 못 맞췄잖아요. 뭐 그대로 영상으로 남아있더라고. 아무도 못 맞춘 거를. 저는 이제 올해는 질문 안 하고 저는 ESTP입니다. ESTP여서 완전 E, 완전 S, 완전 T, 완전 P. 자, 그래서 S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막 찍어봐야 되냐 하는데 진짜 찍어 먹어봐야 되는 케이스. 그래서 그 경험들을 되게 다채롭게 많이 했고, 그게 지금 저한테는 데이터화돼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T와 F 했을 때는 T가 좀 더 많이 강하죠. T의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 친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탕후루 많이 드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탕후루 냄새를 맡았대요. 이 F인 여자친구와 T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F인 친구가 저한테 탕후루 냄새를 맡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나 탕후루 냄새 맡으니까 탕후루 먹고 싶어 자기야 이랬더니, 옆에 있던 T 남자친구가 안 돼, 당뇨병 걸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F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남자친구가 탕후루 먹고 싶다는데 안 돼, 당뇨병 걸리라고 하는데 어떡해? 이거 당연하지, 당뇨병 많이 걸리지, 그렇게 먹어대면. 야,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너 소주도 제로 먹고 콜라도 제로 먹는데 왜 탕후루 먹어?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다행히 나은 거였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죠? 그리고 소주 제로 먹어봐야 소주 탄수화물인 거 알죠, 여러분들? 밥 굶어봐야 그렇게 드시면 살찝니다. 안주를 그렇게 먹으면 당연히 살쪄요. 그래서 그럴 거면 안 먹어야지라고 얘기하는 게 저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죠? 진짜 되게 T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사업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강의나 뭐 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프리랜서도 하고 사람도 되게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사람 관리 어떻게 해요? 또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친구들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단 뭐 누구든 그렇겠지만 1차적으로 전 일 못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긴 합니다. 실수를 하는 거 이해, 두 번째는 실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저 사람이 저런 걸까? 세 번째는 손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예전엔 더 칼 같았다면 요즘은 그럴 수 있지?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모른다는 전제에 어느 정도 한번 알려드려 보자. 근데 이게 안 통한다?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나 다른 사람이랑 해야지 라고 그냥 깔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관계든 인연이 닿는 지점이 있어서 이 시기에 이 사람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게 일이든 뭐 아니면 연인이든 친구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 나랑 끈이 연결됐구나. 근데 아차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내가 그냥 너무 팽팽하게 잡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일적인 거 외에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상처를 주고 있는데 막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뭐 친구들한테 분기별로 사람을 정리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러면은 제가 손절을 한다기보다는 이 상처를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근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이 사람 무시하고 안 좋게 헤어진다기보다는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좀 정중하게 관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편인 것 같아요. 마무리를 깔끔하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절이라는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친구 간의 관계도 있을 거고 일적인 관계들도 있는데 봐봐요. 내가 오늘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이 부탁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친하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다 해서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는 건 없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내 안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고 못한다면 괜찮아요. 못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거절을 정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안이 오면은 대표님 제안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괜찮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친구가 있는데 이분 한번 확인해보고 된다고 하면 소개시켜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은 제가 그러니까 이 마무리를 그냥 깔끔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뭐 사업을 하시든 프리랜서를 하시든 그리고 프리랜서 하다 보면 돈이 제때 입금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지난달에 지금 한 200만 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지금 이번 달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전 보통 한 달 정도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예전에는 전전긍긍이었고 주변에 제 친구들 중에서 프리랜서들 못 받는 경우 되게 많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게 내가 정당하게 일한 거에 대해서 받아야지.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 무서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엄마가 해줄 거야, 아빠가 해줄 거야, 너가 해야지 라고 하면은 근데 이렇게 해서 못 받으면 어떡해? 못 받으면은 니 그거 남겨놓은 거 없네. 경찰서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혹시 지난달 10월 1일에 제가 진행했던 건 페이 지급이 확인되지 않아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저는 문자를 보내요. 안 읽으면 전화합니다. 대표님 잘 지내셨죠? 요즘 너무 바쁘시죠? 저도 바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행정 절차상 좀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혹시나 해서 제가 연락드렸어요. 지난달에 했던 건데 아직 제 통장에 입금이 안 됐더라고요. 혹시 그 용어가 바뀌었다거나 다른 내역으로 들어왔다면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워낙 많은 데서 들어와 체크한다 했는데 제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누락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여러 명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죄송하다 이번 달 내로 뭐 해주겠다 이번 주 내로 하겠다 서희 씨 이번 달에는 우리 결제 날이 지나서 그러는데 진짜 미안해요 다음 달 초에 들어갈게요 그러면 다음 달 며칠쯤 들어올까요? 라고 저는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 너무 중요해요. 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진짜 우리 은행이랑 카드값은 따박따박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데 들어와야 되는 돈을 따박따박 안 들어와요. 요건 내가 챙겨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 다니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그거 골머리 아프다면 회사 다니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체크해 주셔야 된다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한 30분 정도 제가 떠들었거든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시면은 그 마무리 해도 괜찮겠죠. 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다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네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빨리 마치고 집에 가고 싶은가 봐. 네, 그러면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제가 나의 인생의 숲, 저도 숲을 만들어 나가는 입장에서 여러분은 한 그루 한 그루의 이 나무들을 좀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나의 숲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뭐 이런 연사들을 만나보시면 느끼겠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의 인생은 다 각자 달라요. 저 역시도 저 대학생 때 이 수업 들었고 많은 분들 뵙겠지만 이 사람과 내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내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게 지금 갖다 쓰는 거고 아니면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 다만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